아프가니스탄 파병 후 PTSD를 비롯한 질병을 앓았던 한인 2세가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주 경찰관 교육 컨퍼런스에서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비하 발언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뉴욕시 학교에서 칼부림 사건이 이어지며 뉴욕시가 학교 안전요원 보강에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약 140만 달러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4년간의 계획을 세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저지 뉴악에 위치한 대형 병원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간호사 2명과 의사 1명이 얼굴을 베이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한우카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뉴욕시청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집결한 가운데 증오범죄 관련 기자회견이 개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돼 싸운 한인 2세 참전 용사가 전쟁의 충격으로 얻은 PTSD를 극복하지 못하고 경찰과 충격전 끝에 사망하는 비극적 죽음을 맞이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많은 참전 군인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후유증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며 보훈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1일 오전 차량 한 대가 문이 열린 채 도로 가운데 버려져 있다는 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관에 따르면 인근에 위치한 주택가에서 총성이 울렸는데 그곳은 한인 조나단 이 씨가 거주하는 주택이었습니다. 대원들이 주택 외부에서 대치 상태에 있는 동안 이 씨가 2개의 소총을 들고 집 앞마당으로 나왔으며 이때 5명의 대원들이 총격을 발포했고 이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주택 안에 들어가 추가적인 위험 물질이 없는지 확인했는데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주택에서 과거 가정폭력과 관련한 신고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숨진 이 씨는 미군 출신의 한인 2세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뒤 제대해 최근까지는 소방관으로 근무했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1살 때 가족들과 미국으로 온 이후 휴스턴에서 자란 그는 지난 1992년 강도로 인해 아버지를 잃는 아픔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11 테러 이후 군대에 복무하고 싶다는 포부를 품은 그는 2003년 육군에 입대하고 아프가니스탄 참전 용사로도 복무했으며 육군 표창장, 육군 성과장, 국방 예비 서비스 메달, 아프가니스탄 전역 서비스 메달, 세계 평화를 위한 글로벌 전쟁 서비스 메달 등 다양한 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는 2006년 전투 중 부상으로 인해 전역한 후 텍사스 보몽트에서 정식 소방관으로 고용돼 일해왔습니다. 그는 부인 리디아와 스라의 딸 1명이 있습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참전하는 기간 동안 PTSD를 비롯해 신체적 및 정신적 질병을 앓았고 이후 알코올 중독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전 군인들이 주로 앓는 PTSD는 생명을 위협할 만한 충격적인 사고를 겪은 뒤 앓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는데 환자들의 증상은 충격적인 경험을 수시로 떠올리며 과도한 긴장 상태, 죄책감, 원망 등에 시달립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 경찰관 교육 컨퍼런스에 여성과 소수계에 대한 차별적이고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컨퍼런스에는 뉴저지 경찰관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연사들은 100건이 넘는 차별적인 발언과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약 1,000명의 경찰관들이 일주일 동안 참석한 지난 2021년 애틀랜틱 시티 컨퍼런스에서 연사들은 성적인 언급, 행동,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비하 발언 등 100건이 넘는 차별적인 발언과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강사들이 경찰관에게 폭력적이고 적대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도록 장려했다며 이는 보호자 같은 마음으로 주민들을 보호하자는 접근 방식을 추구하는 경찰개혁 이니셔티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개된 강연 영상에서는 한 연사가 나는 폭력을 사랑하고 사격과 싸움을 좋아한다며 법 집행기관의 폭력을 미화하는 발언을 했으며 또 다른 연사는 교통 단속 시에는 직감으로 운전자를 잡아내야 한다며 위법적 교통 단속 관행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스트리트 캅 트레이닝 CEO는 강연에서 자신은 창녀와 코케인에 둘러싸여 죽을 것이라며 경찰 지도부가 젊은 경찰관들과 성관계를 하기를 원한다고 비꼬고 자신의 훈련 방법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욕을 하며 성적인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 감사원에 따르면 이 컨퍼런스에는 최소 7만 5천 달러의 공금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는 양질의 경찰 교육은 경찰관들이 지식, 전문성, 경험을 갖추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경찰관들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합법적인 공공안전 이니셔티브를 폄하하며 여성과 소수인종을 차별하도록 하는 문화를 조장하는 교육에는 뉴저지의 공금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스트리트 캅 트레이닝은 위헌적인 관행을 옹호한 적이 없다며 발췌된 내용은 전반적인 교육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주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뉴저지주 검찰총장실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고 맷 플래킨 주 검찰총장은 해당 컨퍼런스에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 포함됐다며 뉴저지주 경찰관들은 이런 교육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번 주 이틀 연속 뉴욕시 학교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며 교내 안전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뉴욕시가 학교 안전요원 보강에 나섰습니다. 앞서 뉴욕시는 예산 문제로 훈련이 예정되어 있던 학교 안전요원 200여 명의 고용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지난 5일과 6일 브루클린의 에드워드머 고등학교와 브롱스의 JHS 123 중학교 내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계에서는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안전요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팀스터스 로컬 237은 팬데믹 이후 학교 안전요원이 약 2,000명 줄었다며 이로 인해 학교 폭력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안전요원 추가 채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담스 행정부는 노조에 120명의 새로운 학교 안전요원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무기 탐지 스캐너 배치가 필요한 학교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두 학교에는 무기 탐지 스캐너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지난 5일 브루클린의 에드워드머 고등학교에서는 15세 남학생이 복도에서 동급생이 휘두른 칼에 찔려 복부에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뉴욕시경은 가해자를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날은 6일 브롱스의 JHS 123 중학교에서는 12세 여학생이 오른쪽 다리를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14세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고 현장에서 흉기가 발견돼 사건 당일 오후 체포됐습니다. 앞서 아담스 행정부는 예산 문제로 훈련이 예정돼 있던 학교 안전요원 250명의 고용을 취소했고 많은 반발이 일자 추가 채용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채용 계획이나 훈련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약 140만 달러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4년간 계획을 세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범죄 3건과 경범죄 6건 등 9건의 세금 관련 혐의가 추가된 것입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징역 17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정교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소장에는 피고인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납부해야 할 자진신고 연방세 중 최소 140만 달러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4년간 계획을 세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세금을 내는 대신 그는 마약 재활에 7만 달러 이상을 포함해 마약, 에스코트, 여자친구, 고급 호텔 및 임대 부동산, 자동차, 의류 등의 품목에 막대한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헌터 바이든은 최대 1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웨이스 특검은 지난 9월에 헌터를 2018년 마약 중독 기간에 총기 소지를 금지한 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으며 이번은 특검팀이 헌터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형사사건입니다.
지난 10월 델라웨어주 법원에 출석해 헌터 바이든은 총기 소지와 관련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세금 누락 2건의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는 협상을 통해 총기 소지 혐의에 따른 기소를 피하려 했고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으면서 조사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변호인 아베 로엘은 와이즈 특검이 공화당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격렬히 비난하면서 헌터 의성이 바이든이 아니었다면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에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헌터 바이든에 대한 추가 기소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이날 추가 기소는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헌터 바이든 사건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탄핵 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하원은 다음 주 탄핵 조사를 승인할 것인지를 투표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헌터가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돈을 벌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재임 중 또는 그 전에 자신의 역할을 남용하거나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통령 가족의 국제사업을 둘러싼 윤리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헌터의 기소는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다시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누아크에 위치한 대형 병원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간호사 2명과 의사 1명이 얼굴을 베이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30대 여성으로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현재 뉴저지 경찰국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뉴아크에 위치한 대형 병원에서 방문객에 의해 간호사 2명과 의사 1명이 얼굴을 베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저지 경찰국은 오늘 오전 7시를 전후해 뉴저지 베스 이스라엘 병원 소아중환자실을 방문한 한 여성이 의료진과 말다툼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분쟁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용의자는 병원 내에 방문객이 너무 많다는 말을 들은 직후 갑자기 분노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병원 내에서 발견한 절단용 도구를 이용해 간호사 2명의 얼굴과 병원 레지던트에게 칼을 휘둘러 자상을 입혔습니다. 피해자들은 경미한 부상으로 현재는 안정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37세 피르두시 압둘 하킴이라는 이름의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그는 가중폭행, 불법 무기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오전 뉴욕시청에서 중호범죄 관련 기자회견이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에릭 애덤 뉴욕시장은 유대인들의 하나카 기간이 시작되면서 반유대주의 공포 및 공격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욕 시내에서 인종 및 종교로 인해 이유 없이 공격하는 편협한 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뉴욕시경이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한우카를 기념하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이에 맞서 유대인을 공격하는 증오범죄 역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욕시청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자리에는 뉴욕시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해 단결과 평화, 하나됨,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달간 인종증오 범죄는 250% 증가하면서 유대인과 무슬림 양측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제 저녁 뉴욕 올버니에서는 한우카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 한 남성이 이스라엘 성전 밖에서 총탄을 발사했습니다. 수사당국에 의해 체포된 해당 남성은 구금되기 전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라고 외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총격으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반유대주의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뉴욕시에서 이러한 갈등이 고스란히 재현돼서는 안 된다며 인종 및 종교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표하는 편협함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우카 기간이 이어지는 동안 뉴욕시경이 높은 경계 태세에 돌입해 치안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뉴욕시에서 그 어떤 시민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뉴욕시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제31대 뉴저지 한인회장에 당선된 베넬리 그룹 대표 아드리안 리 차기 회장의 당선증을 전달했습니다. 이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입니다. 선관위원회는 11월 8일 이사회를 통해 발족됐으며 다니엘 리 위원장,
백승민 부위원장, 이종석, 차영자, 정명임, 강은주, 한보영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11월 13일 선거 후보 등록을 시작해 11월 20일 아드리안 리 후보의 단독 출마로 경선 없이 11월 27일 후보자 인터뷰를 통해 후보자의 자격과 공약 등을 확인하고 11월 28일 제31대 한인회장으로 아드리안 이 회장을 당선 공고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 B의 세부 사항이 발표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48억 달러 학자금을 추가로 탕감합니다.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과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 프로그램이 수정됨에 따라 확대된 수혜 자격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이 됐거나 과거 행정 오류로 자격을 갖췄음에도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 대상자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상자 중 대부분은 11월 탕감 통보를 받았으며 몇 주 내로 계좌의 변경 사항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의회 회계감사국은 이미 탕감됐어야 할 수천 건의 대출금이 상환 중인 것을 확인한 후 교육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지만 교육부는 대출자의 상환 기록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퀸즈 엘리펀트 파크 남단에 위치한 크리드무어 정신병원 캠퍼스를 개발해 2,8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때 이곳 환자 수는 7,000명이 넘기도 했지만 점차 병원 규모가 줄었고 이 부지의 많은 부분은 빈 건물 혹은 버려진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계획에는 신규 주택시설과 주차장, 레크레이션 공간, 공원과 산책로 등 녹지 상업시설 등을 갖춘 커뮤니티로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신규 주택의 55% 이상은 매매용으로 지정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나머지 주택은 저렴한 렌트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니어와 저소득층, 군복무를 마친 이들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프레디 맥에 따르면 지난주 30년 모기지 금리는 7.03%를 기록해 전주의 7.22%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6주 연속 하락하며 지난 8월 이후 4개월 내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30년 모기지 금리는 8%에 육박했었습니다. 이는 미국 시장 금리의 기준이 되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면서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4.1%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10월만 해도 5%를 넘나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융자 수요가 늘고 있어 주택시장 경기도 활성화할 전망입니다. 몰개지 금리가 급락함에 따라 재융자 신청은 지난주 14% 급증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